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5단계 연장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포장하고 5명 이상 안 모이고 정부가 정한 현재 기준들만 잘 지키면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3단계보다 강화된 2.5단계. 이 역설적인 말이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1차적으로 줄어드는 확진자 수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2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휴일 여파로 1일 확진자는 800명대로 줄었습니다. 미군 반환기지 일부로 면적이 넓어지는 용산공원에 대한 명칭과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내년도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서대문구 청년벤처밸리 조성을 위한 연세대 캠퍼스 타운의 입주가 시작돼 청년 창업가 54개 팀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면서 도로변 쉼터 역할을 하는 강남구 미세먼지 프리존이 삼성역 등 테헤란로 10곳에 들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변종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년까지 연장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5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내년 1월 초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현재 2.5단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역과 의료 체계로 코로나 감염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본은 전국의 일일 환자 수가 평균 1000명대를 오가며 뚜렷한 감소나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2.5단계의 유지의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특히 일선 의료 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번 주까지는 연말 연시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28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8명으로 지역사회 감염자는 787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변종 코로나가 발견됐다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2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최근 영국에서 입국했는데 일가족 4명 중 1명이 심정지로 숨진 뒤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이들 중 누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엔 일본에서도 변종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확진자가 영국에 머물렀던 것이 알려지면서 영국에서 시작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까지 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최근 감염이 번지는 걸 보면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사 자리가 큰 문제인데요. 노원구는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자제해달라는 식당 예절 표지판을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천지와 교회 등 특정된 곳에서 퍼져나갔던 과거 대유행과 달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사 자리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2월에 발생한 관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역학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타 지역 식당에서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많았고요. 이는 다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전염시키는 사례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식당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당 예절 표지판을 마련했습니다. 200만 개의 표지판이 약 3천여 개의 관내 음식점에 전달됐습니다.
부득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점 내에서 대화를 최대한 자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밀집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실 때 대화를 많이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표지판의 문구만으로도 무언의 감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은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로 식당에서 5인 이상 일행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또 일행이 나눠 앉는 쪼개기 식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노원경찰서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가족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원구 주민단체 노원 바로세우기 주민연대에는 지난 10월 말 우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가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수급하고 보조강사의 강사료를 횡령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우원식 의원 측은 관련 사업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올해 초 노원구청 조사에서도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의 도시 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시계획 박사인 김 의원은 18대 이어 21대에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김 의원은 출마 공약으로 역세권 미드타운과 공익을 높이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10분 동네 생활권 계획 등을 내세웠습니다. 정부가 최근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공원은 더 넓어지고 최근 반환받은 부지는 추가로 개방됩니다. 내년에는 공원 명칭과 조성 계획이 확정됩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용산공원 추진위원회가 지난 22일 용산공원 북측 경찰청 신축 예정 부지를 포함한 구 방위산업청 부지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인근 국공유지 57만 제곱미터가 더해져 23% 정도 경계 면적이 넓어진 겁니다. 전체 300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최근 반환된 기지 일부로 미군들이 야구장과 축구장,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해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공개된 장교 숙소 5단지 5개 동은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돼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는데 내년에는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13개 동을 새롭게 단장해 하반기에 추가 개방합니다. 공원 명칭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합니다. 올해 10월부터 진행된 공원 명칭 공모에는 9,400여 건이 접수됐는데 기존 용산공원을 포함해 모두 5개 안에 대해 내년 1월 중순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명칭을 의결합니다. 국가 1호 공원인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내년에 최종 완성합니다. 300명의 국민 참여단이 논의를 거쳐 공원 조성 계획안에 대한 국민 권고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신촌 일대를 청년 벤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서대문구의 야심찬 계획 중 하나인 연세대 캠퍼스타운이 최근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기획하고 구상해 나가는 구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청년들이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창업에 첫 발을 디딘 이들입니다. 아이디어는 독특합니다. 의류 구매 전 실제 착용이 가능하도록 배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거나 이륜차의 통행 방식을 분석하고 사고 유형을 종합해 보험사와 연계하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륜차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불법, 그리고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밀 운행 기록을 관찰해서 운행자의 안전도를 판단을 합니다. 안전도를 판단을 해서 안전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안전운전을 유도를 해서
최근 서대문구가 조성한 연세대 캠퍼스타운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젊은 창업가로 구성된 54개 팀이 속속 입주 중입니다. 이곳에선 업체마다 무상으로 개별 사무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동 업무 공간과 노트북과 복합기 등 각종 기자재도 지원합니다. 여기에 커피 한 잔 내려 먹는 것까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주변에 다른 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킹 효과도 있고 저희 일하는 능률도 좀 오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최대 3년간 이곳에서 생활합니다. 다만 매년 업무 실적을 평가해 거주 자격을 확인하는 등 경쟁 체제를 통한 발전을 꾀할 전망입니다. 최대한 여기서 있는 팀들을 저희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어떤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다른 팀들은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캠퍼스타운은 신촌 일대를 청년 벤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서대문구의 야심찬 구상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청년들에게 숙식과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창업금터 1호와 2호를 개소했고 앞으로 신촌역 광장 재구조와 사업을 통해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지을 계획입니다.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가 되면 그곳에도 역시 스타트업 청년들이 입주하게 되고 또 창업금터 1호점 바로 옆에도 청년 창업자들이 함께 입주하게 되면서 사는 공간과 연구 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편 서대문구가 당초 의회에 제안한 청년 벤처밸리 예산의 70%가 삭감되면서 편성된 예산은 2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전체 사업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배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순위에서 멀어졌지만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기 흐름이 정체된 도심 지역은 그 정도가 더하겠죠. 이런 도심 중 하나인 강남구 태회란로에 미세먼지 프리존 구간이 마련됐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버스 정류장. 쌀쌀해진 날씨 속 외부와 분리된 일명 쉘터 정류장은 추위를 피하려는 승객은 물론 하루 종일 거리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쉼터가 돼줍니다. 조금씩 쉬더라도 편하고 좋잖아요. 여기가 이거예요. 그만큼 바깥에서 떠는 것보다는. 미세먼지 프리존은 일반적인 버스 정류장 쉼터의 모습이지만 거리의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거르는 것이 주 기능입니다. 삼성역을 비롯해 태헤란로에 들어선 미세먼지 프리존은 총 10개소. 차량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도록 도로변을 따라 설치됐습니다. 원리는 상부 흡입구를 통해 공기를 빨아들여 정화한 뒤 다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쉼터 역할을 하는 실내 공간은 냉난방과 스마트 기능을 갖춘 키오스크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 내부 공기를 살균해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태헤란로 같은 경우는 여기 상습 정체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로변에서 이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미세먼지 발생원서부터 잡자는 생각을 갖고서는 이제 이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를 도로변 승강장 주변에다 이제 많이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강남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태헤란로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단계별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종로구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건물 철거에 앞서 내년 초부터 모든 부서를 임시청사로 이전합니다. 앞으로 민원 업무를 보려면 어디로 방문해야 하는지 또 신청사 건립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은 지 80년이 넘어 노후도와 안전성이 지적돼 왔던 종로구청사. 신청사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6년 만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신청사를 짓기 위한 준비 단계로 내년 1월부터 임시청사로의 부서별 이전을 시작합니다. 각 부서들은 현 구청사 인근에 구사빌딩과 대림빌딩으로 나눠서 이전합니다. 구사빌딩에는 종로구 의회와 CCTV 관제실, 전산실 등이 입주하고 대림빌딩에는 민원실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복지경제국 소속 6개 부서가 먼저 이전해 내년 1월 4일부터 대림빌딩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나머지 부서는 내년 3월 중 입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구의회하고 CCTV 관제센터나 전산실 이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곳이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곳. 그런 데는 이제 구사빌딩으로 가고 일반 부서는 다 대림으로 갑니다. 임시청사로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청사 건물은 내년 4월에서 5월 중에 철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또 대지 전체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철거 들어가고 문화재 발굴하고 문화재 발굴하면서 이제 CG 설계를 할 예정이어서 이제 문화재 발굴 조사를 반영한 설계가 이제 완공이 되면 그때 설계도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공자 선정해서 현재 계획안에 따르면 종로구 신청사는 오는 2022년 1월쯤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중순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로 구청사를 비롯해 주민문화시설과 보건소,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 등이 갖춰진 통합총사로 조성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노후된 주택이 즐비한 성동구 송정동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주민들의 휴식처인 송정 제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주택 재건축 사업이 무산됐던 성동구 송정동 일대. 개발이 멈춘 뒤 노후된 주택은 늘어갔고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재건축을 대신해 송정동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고 시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근엔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도시재생 사업엔 송정동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송정제방 활성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송정제방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됩니다. 주민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친환경 놀이터가 들어서고 경사형 진입로가 조성돼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송정제방이 대표적인 그런 지역의 명소인데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제방으로 많이 이제 운동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봄에 골목길들이 바둑판처럼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에 비해 도시재생 사업이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노후주택 개선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높여준다는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건축물의 계단 이런 데 공간을 활용해서 불법으로 좀 지은 건물들에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도록 불법 건축물로 남아있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런 구역 지정을 통해서 기존 용적률의 30% 이내까지 좀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골목길 정비 사업과 도로변 상가 간판 개선 사업,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보급 사업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정동 도시재생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측되면서 내년 예산의 전체 규모를 줄인 자치단체도 나왔습니다. 용산구 얘긴데요. 대신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늘렸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용산구 의회가 승인한 용산구의 내년 예산은 5,025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본 예산 5,103억 원에 비해 78억 원, 1.53%가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변화로 재산세와 부동산 교부세는 늘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공시설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이 줄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사업은 투자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경상 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대폭 늘렸습니다. 전년 대비 139억 원을 증액했는데 기초연금, 장수축하금 신설을 포함한 노인복지 증진과 기초생활보장,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예산 2,1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 분야 예산과
재난 예비비도 일부 확대했는데 각각 115억 원과 9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급성 감염병 관리와 국가 예방접종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반면 도시 기반 시설 관리와 청소, 일반 공공행정과 교육 문화관광 분야는 각각 81억 원과 17억 원, 1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행정 분야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과 빅데이터 통합센터 구축,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등은 주요 투자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노원구 내년도 예산이 1조 31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9,700억보다 6.1%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천 가로공원 장미 산책길 조성 사업 등 11건에 3억 원이 증액 및 신설됐고 태릉 골프장 택지개발 TF팀 운영 등 29건에 1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강동구 내년도 예산은 7,88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약 787억 원, 11.08% 증액된 액수입니다. 돌봄 서비스 확충과 한부모 가정 지원 등 복지 분야의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인 4,226억 원이 편성됐고 지역 발전 분야에도 강동형 도시재생 사업 105억 원 등이 투입됩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천호 보건지서 운영 1억 원 등 보건 분야에도 19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동산과 각종 개발,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젠더 이슈 등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달콤한 공약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뒤의 세상은 분명 이전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어떤 후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을 이끌 적임자일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